결과만 얘기하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은 무척 험난. 심지어 한국측연구기관은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개발은 해외 구매 대비 2배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며 KF-X 개발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완제품 가격이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 그냥 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군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송택환 공군본부 준장은 토론회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한 데다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중단하고 국내 개발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올해와 내년 그 중간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원하는 공군의 신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최초의 국산 초음속 T-50 개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0일 공군과 카이에 따르면 골든 이글이라는 별명을 얻은 T-50 개발 사업은 카이의 전신인 삼성항공이 1992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타-50 블록이 훈련기와 블랙이글스로 유명한 T-52가 모두 이 기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타-50 경공격기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개발사는 1997년부터 공군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T-50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가 최근 출고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저 레이더는 1000개의 모듈로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전반과 중앙 동체 뼈대 인벌크 헤드 좌우로 뻗은 큰 날개 인주 이걸 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F-X 시제기 개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시제기 1호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얼마 전 카이와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으로 국산 타-50 블록이 20대와 군수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산 훈련기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정도로 국산 훈련기의 위력은 높아졌습니다. 미 로키드 마틴 기술진 불가능한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진은 채 10년도 되지 않는 개발 일정에 대해 손에 장을 쥐겠다는 한국식 농담까지 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대폭 충원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 없다 고언장담했습니다. 1997년 인프 외환 위기가 덮쳤습니다. 1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1개월 만에 2,000원으로 올라 개발 비용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구팀은 알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모든 항공기 제조사가 실물 모형부터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3차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설계 전 과정에 적용해 실물 모형 제작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참관 차방문한 미국 보잉 관계자는 K-셔틀을 만든다 소보다 더 K-셔틀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8개월이 줄었습니다. 개발팀은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월화수목금금금 근무했습니다. 명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원 2명이 안타깝게
과로로 순직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설계 점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팀원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코딱지 팠냐고 웃어 넘기고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몸이 아파도 쉬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이 빠지면 더 힘들 동료 생각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도 있었습니다. 착륙장치를 공급한 프랑스 개발사는 철야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 연구팀에 시달려 사직서를 쓴 인원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사 기술팀은 회사 앞 나무의 목을 매일 각오로 낚기를 맞추겠다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격한 다짐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초음속기 개발. 시제기 개발을 마치자 목표 기간에서 다시 4개월이 단축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본 이부 연구원은 아예 합동전 폭격기 F-35 개발을 위해 데리고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2002년 8월 시제기 초도 비행은 조광재 중령이 탑승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고나 실패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행사를 가졌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마하 1.0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국산기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고생이 떠올랐는지 개발팀은 환호성을 지르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도 비행을 1조 중령은 이후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 군수사령부 관 등을 역임하고 올해 공군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공군은 고난과 노력 성공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목숨을 걸고 만든 전투기 기술이 KF-X로 꽃을 피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길.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 박차 100조 대시장 두드린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세계 시장 개척이 본격화되고 해외 시장 규모만 100조 원에 가까운데 김동현 기자가 직접 T-50에 탑승해봤습니다. 검정과 빨강색으로 도색된 앞불이 갸름한 유선형 맵시 지난 2001년 제조한 국내 최초 조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입니다. 직접 T-50을 타보고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소화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 선배의 360도 회전까지 몸무게 약 5배 이른바 우지 이상의 달하는 중력 가속도 가운 몸을 짓누르며 이다. 실제 탑승 전 훈련에서 9지에서 못 버텨 2초간 기절했는데 숙련된 조종사들은 장시간 동안 최대 9지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공격하거나 방어할 경우 편대를 유지하면서 전술 기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대 대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특히 전술 편대라고 해서 전술적인 선회를 포함한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총 64대를 해외에 팔면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사업이자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본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분당구 기자 세계 4강에 둘러싸여 항공기 자체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년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잘 이끌어왔다며 국내 기술로 완성한 훈련기 KT-1을 시작으로 B-50 등을 개발하고 생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참여정부 시절 총리로 재직하면서 T-50을 수출하려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항공우주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있는 제조업이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고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의 사항을 기반으로 당정간 신속히 논의해서 내년도 법정 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 본 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영 선적대 성호가 제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이 대표는 이날 카이에서 의회의를 마친 후 상황실이 마련된 통영시청 우리 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는 이들 최첨단 전략미사일 무게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계획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KF-X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5에 이른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5 이상의 속도를 내야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 내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된다. 군에서 마하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현재하는 차원과 함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뻥 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환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긴잘 2019년 ICBM 인나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 도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술적으로